고흥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준비부터 성공까지 숨가빴던 순간들을 취재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고흥우주센터 인근에는 발사를 지켜보기 위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발사 성공을 지켜보고 환호성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차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가 4년간 의정 활동을 잡고 폐원했습니다. 도민 행복 지수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오늘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그 감격의 순간을 고흥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네, 저는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나로 우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누리호 발사 성공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불꽃을 내며 하늘로 날아오른 누리호. 발사 2분 만에 1단과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4분 뒤 발사 위성 덮개를 분리한 채 고도 200km를 통과합니다. 그 뒤 정상 비행을 이어가다 발사 13분이 지나자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도달합니다. 14분쯤엔 성능 검증 위성, 16분쯤에는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하며 누리호는 계획한 대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은 지표면 700km 상공의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쏘아올린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교신도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7년까지 6,8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항우연은 앞으로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을 탄탄히 다지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미국의 스페이스 X와 같은 국내 우주산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사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더 값진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누리호 2차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를 찾아 함께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자 현장은 박수와 함성으로 출렁였다고 하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사무실 발사 이후 누리호가 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뻗어나가자 발사대로부터 17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박수와 함성으로 출렁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합니다. 울컥함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너무 그냥 장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대견스럽고.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발사 속보에 귀를 기울이다 성공적인 궤도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세계 7인가 그리 되잖아요. 뿌듯하죠, 국민으로서. 네, 또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일정이 2차례나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의 장면을 직관하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면서 이곳 우주전망대는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달려온 부모는 아이와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왔다가 못 보고 벌써 일주일 만에 400km씩 편도 400km 지금 1600km. 어땠어요, 우리 아이들은 느낌이? 재밌고 신기했어요. 발사 성공의 감격과 환호로 이제는 우주광국이라는 벅찬 기대감으로 한반도 남쪽 땅끝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만세예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새로운 국내 독자 기술은 우주 분야의 민간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고 전남 고흥을 중심점으로 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총 길이 47.2m 크기의 누리호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탱크와 엔진 등 극한의 기술력이 적용된 개발 사업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고 300여 개 국내 기업과 500여 명의 연구 기술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의 핵심은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누리호의 발사체는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와 달리 100% 순수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누리호 1단과 2단에 적용된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누리호의 이번 발사 성공이 시작점이 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 14년 동안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을 통해 8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발사체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달 착륙선 발사 사업 등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이 디딤돌이 돼 전남 고흥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8천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 예정인 발사체 클러스터와 특화산단 조성 계획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전남 고흥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의 꿈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에서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지난달 26일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관측됐으며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2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 5명이 BA4, BA5 변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가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했습니다.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의 성적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1,692건을 처리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10대 때보다 240여 건 더 많았습니다. 이전보다 일하는 의정상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신중년 일자리 창출 조례와 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 등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대외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200만 도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쉴 틈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집행부와 관계는 견제와 협치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1세기 도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빚어졌던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계파 갈등은 오개티로 지적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에서는 이례적인 원내대표와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 기능을 했는지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강조했던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공과 과, 보람과 아쉬움을 모두 뒤로하고 다음 달 개원하는 제12대 전라남도 의회에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시장 군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과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박홍일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고 앞으로 강진과 영광, 무안, 진도, 군수 당선인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경우 집권 여당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접촉을 늘리는 등 관계 설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는 여수 MBC의 실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장마철 폭우로 인한 위험지구 점검과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 각종 질병 예방, 그리고 지역 관광 실태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가 22에서 28도, 순천이 22에서 32도, 광양은 22에서 32도, 고흥은 20에서 29도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33도, 목포는 21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습도 높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2에서 23도, 낮에는 25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대한조선이 15만 4천 톤급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3년 만에 기업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졸업한 대한조선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13년 만에 기업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 중이던 대한조선이 새로운 주인을 찾은 뒤 처음으로 배를 만든 겁니다. 지난 2020년 그리스 해운손사로부터 수주한 선박으로 아파트 8층 높이의 길이 278m, 15만 4천여 톤급입니다. 선박에는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중형급 일반 상선 등을 주력으로 만들었던 대한조선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유 운반선은 해양 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바다에서 육지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목적 선박입니다. 조류나 파도가 있는 환경에서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 위치 유지 장치 등의 특수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그동안 저희는 아프라막스, 수에즈막스 선종을 주로 영업을 했었는데 이 선박은
그 수에즈 막스를 기반으로 둔 다이나믹 포지션 셔틀 탱커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운항을 마친 이 선박은 오는 30일 그리스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But together we continue to grow new challenges, new vessels, new technologies, greener environmental ships. 대한조선은 지난해 말에도 벨기에 국적 유조선 선사로부터 수주한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2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조선의 수주 잔량은 23척. 앞으로 2년치의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창작 뮤지컬 제작과 공연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4월 여수개항 100주년에 맞춰 지역의 호국 문화와 역사의 배경이 된 임진왜란의 승리를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 2억 9천만 원을 들여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창작 뮤지컬이 임진난과 백성들의 참여를 제1주제로 개항 100주년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제2주제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을 알리는 예술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과 전북, 경남 전체 해역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남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제곱미터당 144마리까지 보름달 물 해파리가 확인돼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지역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골프장에서 발생했던 익사사고와 관련해 전남 지역 39곳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